안녕하세요. 2026년 아티스트 오브 당진의 전시를 기획한 이 그림입니다. 당진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인데요.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당진의 해안선을 따라가 보면 이 말은 실제 풍경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굽이치는 해안선 덕분에 외목마을에서는 바다 너머에 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풍경이 당진이라는 지역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방향에 자신을 고정하기보다 외부와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시간을 쌓아온 장소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아티스트 오브 당진은 이러한 지역의 시간을 예술을 통해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입니다. 당진에서 오랜 시간 작업해온 작가님들과 그들의 시간을 조명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님을 모시고 평론가, 사진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역 미술이 더 큰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연의 시간과 생명의 순환을 오랫동안 그려오신 김윤숙 선생님의 개인전 자연의 비밀스러운 검은색을 시작으로 아티스트 오브 당진이 개막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윤숙 작가님과 이번 전시에 함께 해주신 안현정 평론가님을 모시고 작가의 작업과 전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6 이 시대 작가 김윤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자연의 비밀스러운 검은색이라고 하는 전시의 비평을 맡은 성균관대 박물관 학예실장 안현정입니다. 네, 먼저 김윤숙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업을 선보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이 시대 작가전은 제가 35년 정도 그림을 그려온 작품을 모두 모아서 아카이빙 형식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작가를 준비하면서 또 신작을 또 준비했고요. 총 100점, 100여 점을 전시하게 됩니다. 혹시 당진에서 열리는 전시가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이 시대 작가전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당진에서 작가 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그림 지도, 교육을 시작한 지가 22년이 됐어요. 그래서 당진에서는 오래된 원로로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번 주제가 또 당진의 가장 절실한 화두인 탄소 중립을 또 생각하게 하면서 신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전시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일반적으로 이 먹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는 작가분들은 자신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먹이라고 하는 한계에 많이 갇힙니다. 근데 이제 김윤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5년이면 한 세대거든요. 그 세대를 거쳐가면서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에 이르기까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법고 창신, 그러니까 먹의 그 전통성을 부여하면서도 새로운 관심들, 그리고 이제 이 먹이 갖고 있는 변화무쌍한 에너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의 영역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작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100여 점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100여 점이지 이 100여 점 안에 똑같은 그림이 단 한 점도 없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그 굉장히 작은 화면에서 변화무쌍한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던 장욱진이라는 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똑같은 도상이어도 도상 안에 같음이 없는 바로 그 화가의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천재성만으로 이야기될 수 있었을까요? 그 무수한 노력,
그리고 그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자기의 치열한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작가님의 100여 점의 그림 안에 아주 곳곳에 아로새겨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작가님께 되게 궁금하거나 네. 그런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네.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작가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이 기획하신 분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평론 의뢰를 받았을 때 자연의 비밀스러운 검은색이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깊게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작가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먹이라고 하는 것의 그 깊이가 검은색 안에 있는데, 이 검은색을 비밀스럽다,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의 연동성, 이런 것을 같이, 그것도 한글적으로 풀어낸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두 개의 이 뭐랄까 이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기획자의 어떤 그 제목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획자 분께서 정말로 직관적으로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이런 제목을 풀어낸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자연의 비밀스러운 검은색이라는 말의 시작은 사실 먹이라는 소재로 그리면 당연히 검은색이 먼저 네.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쵸. 우리 자연에는 정말 검은색이 없습니다. 아, 꽃들은 네. 식물은 자연에 검은색이 네. 없는데요. 근데 그걸 먹으로 풀어내는데 그 자연의 깊이를 파고 들어갔을 때 결국 그 자연이 솟아나는 곳은 우리의 땅, 맞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토양은 검은색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은색이라는 그 색은 색을 만들기 위해, 자연의 그 무수한 색을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이자 시작점이라고 저는 바라봤고요.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작업이 이제 수묵화로 시작이 돼서 이제 보타니컬까지 나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그냥 그 땅에서 정말 우리 가시적인 자연을 솟아나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근본성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우리의 자연을 검은색으로 먼저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이거 작품을 1층, 2층 다 아울러 보면서 느낀 거는, 검은색을 쓰지 않더라도 그 검은 기운이라고 하는 먹의 그 변화무쌍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기획자분께서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검은색, 그리고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먹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묵분오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네, 5가지 색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검은색이 그냥 어둠이 아니고 많은 색을 품고 있는 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의 비밀스러운 검은색, 기획자님이 생각해내신 그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묵분오체에서 5색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먹에는 1000가지 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의 그 농담 안에 수없이 많은 그 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검은색 안에 모든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두울현 검을현에서 밝은 현까지. 네, 예. 검을현에서 밝을현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 사용부터 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을 표현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먹이라고 하는 것을 녹여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지역의 실경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시대의 화두를 같이 합쳐서 작가의 먹그림 안에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을 사랑하고 먹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서 실천한다라는 것 자체가 화학안료를 쓰는 게 아니라 탄소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당진이라는 지역을 작업에 적극적인 화제로 끌고 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실경으로. 실제 그래서 이 당진 16경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의 모습만을 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그러면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당진 16경이나 혹은 이 당진이라고 하는 지역성을 그려내는 의미 사이에 좀 작가님께서 갖는 어떤 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저한테 어떤 분이 애향 작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진에서 계속 작품 생활을 하면서 당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되고 새로 또 다시 갖게 되고 예 그리고 당진 지역에 이제 유명한 명소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계속 실경을 그대로 가서 스케치하고 그린 것도 있고 또 뭐 비구상 표현한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이제 쌓였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 작가에 선정이 되면서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가장 당진에서 절실한 화두가 많은 기업 유치로 이제 산업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떠올랐고요. 이 지역의 자연, 이 지역의 풍경, 그쪽이 이제 그쪽으로 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동하게 된 거겠네요. 네, 그렇죠. 당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 저탄소 실천으로 해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도 그쪽으로 좀 저탄소 실천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또 계획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주제가 탄소 중립을 많이 생각하면서 신작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선생님 말씀을 이어가지고 당시 16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통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보게 되면 당진 16경에 들어있는 16가지의 당진의 풍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이 당진을 대표하는 16가지 시각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시작하면서 신작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제를 생각해서 당진의 가장 절실한 이제 탄소 중립, 우리 개인이 예술가로서 탄소 중립을 시각 예술로 풀어내는 것과 또 개인이 일상 속에서 그 저탄소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당진의 명소를 그리면서 당진이 산업도시이지만 저탄소 실천을 해서 반딧불이 존재하는 당진을 꿈꾸면서 그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당진 16경을 한 곳 한 곳 실제로 다니면서 스케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 모양에 맞게 당진의 지도 모양에 맞게 지도를 먼저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16경을 하나씩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16경이 이어지는 그 공기의 흐름을 표현했고 그리고 반딧불이 존재하는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존재하는 청정지역 당진을 꿈꾸면서 그린 16경입니다. 네, 보면 이제 외목마을부터 시작해서 정말 당진을 대표하는 16가지 명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명소들 사이사이에 보게 되면 보통 한국화나 문인화에서 다르게 되게 미세한 펄이 느껴지거든요. 네. 혹시 그 재료가 무엇인지 아니면 비밀의 작업인지 보면 이게 되게 현대적 그 감각 때문에 이게 현대적으로 보이면서도 약간 좀 보테니컬화되어 있는 한국화 같기도 하고 좀 색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보테니컬은 색연필화이기 때문에 색연필로만 작업을 하고요. 이 한국화는 먹과 한국화 물감을 사용해요.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한국화 물감 중에 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분. 은색빛이 나는 은분. 네. 은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재료가 아니라 아니에요. 네. 전통적인 재료에 그렇게 빛이 나는 네.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작업이 워낙에 이제 좀 다양한 색감과의 조우를 하시거나 또 색감을 쓰시더라도 먹의 번짐 효과를 굉장히 강조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작품 사이의 연계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획자님하고 다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보테니컬 작업을 보다가
선생님의 묵화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 현대적인 요소를 자꾸 찾다 보니 전통적인 재료라 할지라도 현대적인 재료를 읽게 되는 그런 마법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테니컬을 하시면서 자연을 되게 좀 더 세밀하게 보시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감각이 이전에 있던 뭐랄까 한국화에서도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되게 다른 한국화랑 다르게 엄청 세밀한 느낌도 나고요. 되게 자세히 그리시려는 느낌도 나고 되게 관찰과 집중이 보통 한국화랑은 다른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또 예전하고 다르게 재료나 장르를 막 넘나드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채색을 위주로 또 했던 그림도 있는데 보통 채색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채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채색을 많이 써도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묵이 번지는 게 너무 좋아서 채색도 번짐을 늘 사용하고요. 보테니컬도 그런 번지는 느낌의 표현이 저는 좋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먹이라는 재료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진의 가장 화두인 이게 탄소거든요. 탄소로부터 시작이 돼서 자연을 그리고 이게 다시 색으로 변해가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순환 과정이잖아요. 그런 순환 과정을 봤을 때 당진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당진의 그런 생계와 당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당진의 경제를 이끌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일하게 직접적인 실천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결국은 탄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네. 실천을 하는 의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먹으로부터 시작된 선생님의 작업이 당신의 그런 연결성이 저는 되게 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먹이랑 탄소가 어떻게 보면 그 한 끗 차이겠구나. 우리가 정말 먹이라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 나온 자연물이지만 우리가 이걸 에너지로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이 됐을 때는 탄소라는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물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더 인식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테니컬 아까 의미도 말씀하셨는데 보테니컬이 사실은 굉장히 좀 느낌으로는 서구적인 어떤 그 세밀한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먹이라고 하는 것과의 어떤 결합이 딱 있다 보니까 이질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자연적인 어떤 에너지 속에서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보테니컬을 좀 딱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전통 그림 시작한 지가 이제 35년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연을 관찰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색으로 발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먹그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름다운 자연, 세밀한 꽃을 표현하는 것이 또 맥락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검은색이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작업의 근간이고 뿌리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확장으로의 가능성을 또 검은색에서 찾고 계시고 그 기획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은색이 그 변화무쌍한 에너지를 또 품고 있는 것처럼 검은 봄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향후에도 이런 그 여백 또 검은색에 대한 어떤 다양한 확장 그리고 이제 색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어느 방식으로 또 확장해 나가실지가 좀 되게 궁금해요.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컨셉을 갖고 그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변화된 시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늘 꿈을 꾸는 늘 에너지처럼. 꿈을 꾸는 에너지처럼. 네. 정말 안현성 선생님께서 상당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전시의 포스터에 보면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만들어진 전시인데 겨울의 모습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 겨울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싹트고 움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업이 정말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진 시민을 비롯하여 정말 이 전시를 보는 많은 분들께 또 자연에 대해서 중요성과 자연에 대한 의미를 또 알려주는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이랑 평론가님 만나 뵙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시에 대해서 더 가까워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아티스트 오브 당진 자연의 비밀스러운 검은색의 주인공이신 김윤숙 선생님과 전시 평론을 함께 해주신 안은정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아티스트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